자, 그 다음에 공통수학 개념 원리 RPM 문제집. 자, 유형 20번부터 유형 끝까지 가봅시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 뭐, 말이 더 헷갈리겠죠? 이거 하나씩 보면서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 C를 이제 요 뒤에 거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는데, 이거는 이제 y x로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y좌표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 y좌표 얼마예요? 여기 a죠. 차근차근 구해주면 b고, 여기 c고, d고 2인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역함수는 x, y를 바꾸고 만든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볼 때, 여기서 y축에서 출발해 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c가 이렇게 있죠. f 인버스 c. 쭉 가시다가 f가 누구냐면은, 지금 f가 요 밑에 거야. 밑에서 올라간 게 f야. f까지 가라고. 쭉 가주면 여기 만났네. 그러면 여기 만난 값이 뭐예요? 얘가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f 인버스 c는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f2가 2에서 y 값이 c잖아. 이거기 때문에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버스 함수를 역함수를 주게 되면은 y축에서 출발을 해서 x축에 여기 그래프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거의 x값이 요거의 값이 된다고.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거지 2가 됐어요. 그러면 G 인버스는 어떻게 구하면 돼? 2에서 G의 그래프를 가세요. G의 그래프 요거죠. 그럼 떨어뜨리면 어디 떨어져? D에 떨어지네. 그럼 요거까지 해서 D가 되는 거고 마무리 FD. 자, D가 만나는 F는 누구예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답은 B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된다. 자, 또 똑같은 문제 계속 해볼게요. 자, F만 계속 만났네요. 그러면은 뭐 계속 하면 되겠죠. A에서 만난 값이 누구예요? A에서 만난 값이 여기네요. 여기가 누구죠, 지금? B죠. 그러니까 A, B, C, D 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B야. 그러면 B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건 보통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갔다가 B지. Y 꼴 X까지 가면 X 값이 B거든. 그 B에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 가면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지. 자, 그럼 C에서 함수 값이니까 C가 여기, X 값 C가 여기죠. 또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만나는 점 D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자, 역함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A, B, C, D 있으면 역함수는 B에서 출발해. 저기 Y축에서 출발해라.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누구야? C죠. 자, 그러면 요만큼이 C야. 그럼 F 인버스 C가 되겠죠? 그럼 여기 C에서 Y값 C에서 만나는 거 누구야? 요 값이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D가 된다. 그래서 같은 함수인 경우에는 어차피 y고 x까지만 가면 해당되는 x값 찾았기 때문에 계속 타고 올라가면 돼요. 자, 그래 문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이용한 거. 이게 처음엔 좀 어려운데, 그냥 xy 적당히 넣어서 계산한다. 자, f2가 6이라고 했죠? 이거 활용해야 되고, f-1을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두 값을 집어넣으세요. x에다가 1을 넣고, y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고. 그러면 더하면 0이죠. f0은 f2 더하기 f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6이라고 그랬고요. 얘는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만 알면 되죠. 그럼 0을 알고 싶다. 이런 경우는 또 0이 나올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건 뭐죠? x에다가도 0을 집어넣고 y에다가도 0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차피 그건 F0이니까 둘이 지워지게 되면 뭐만 남아요? 하나 남고 이쪽 없어졌으니까 0이 되겠죠? F0이 0이네. 그럼 이거 0이잖아. 그럼 결국 이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진 거와 구하라는 걸 넣어. 그러면 뭔가 필요한 게 생겨. 그러면 그걸 구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를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요게 나왔죠. F2가 1이야. F16을 찾아야 돼. 그럼 2하고 16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6을 만들 수 있는 걸 찾아볼까요? 2하고 16을 좀 애매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 여기가 16이 되게 하고 싶고, 큰 수니까. 여기를 2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는 뭐가 되면 돼요? 8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건 1이니까 F8을 알면 되겠네. 이건 1이고 F8을 알면 돼요. F8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2를 아니까 F2 더하기 F4를 만들면 되겠죠. 이거 알죠? 이거 하면 되겠네. F4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2 넣어주면 되죠. 순서 좀 바뀌어도 되고요. 1,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 2가 되죠. 얘가 2가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되니? 3이 되지. 얘가 3이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걸 좀 만들었는데요. 자, 봅시다. F1은 2라 그랬는데 그런 거보다 하면 되고요. 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이것도 봅시다. 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둘 다 0 넣으면 돼요. F0은 어떻게 되냐? F0 곱하기 F0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조금 찾기가 애매하네. 이거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0 넣는 건 좀 그렇고 이걸 활용하는 거니까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 1을 넣자. 뭐가 됩니까? 이건 F1이 되고요. 이건 F0이 되고 F1이 되겠지. 근데 F1이 2라며. 요거 2고 요거 2니까 2 지워버리면은 F0은 1이다. 맞는 말이죠. 약분되고 1 남은 거예요. 자, 마이너스 2가 필요하네요. F1을 알았죠? F0을 알았죠. 그리고 F-1을 찾으랬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0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저기, x, y에다가 0을 활용하기 위해서 2를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2를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F2 곱하기 F-2 이렇게 되겠지. 근데 F0이 얼마예요? F0은 1이란 말이야. 요거는 모르겠고, 요건 구해야 되겠고. 그럼 F2만 알면 되겠네. F2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X, Y 둘 다 1을 넣어주면 되죠. 순서 바뀌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F1 곱하기 F1인데, F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죠. 그럼 얘가 4가 됐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이 돼줘야 되죠? 2분의 1이니까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느냐. 자, X만 넣는 거거든. 그러면 Y자리에다가 디귿을 풀기 위해서는 Y자리에다가 X를 넣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X니까 F2X가 되고 FX 곱하기 FX니까 뭐가 되죠? FX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3X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3X라는 것은 이쪽에 한쪽엔 2X, 한쪽엔 X 넣어주면 되거든. X자리, Y자리에다 2X 넣다 생각하면 되겠죠. 뭐 Y 이꼴 2X, X를 넣다 생각하시고 Y 이꼴 2X. 보기 좋게 하려면은 이거 순서를 바꿔주는 게 낫겠네. 앞에가 X, 뒤가 Y였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자고. 근데 F2X가 방금 이거였잖아. 근데 한 번 더 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FX에다가 또 곱했으니까 몇 승이 돼요? 3승이 되죠. 자, 그럼 이제 Y에다가 3X를 넣어주면은 이거는 4X가 될 거고, 여기는 FX고, F3X인데, F3X가 얘니까, 거기다 FX 곱하는 거죠. FX에 4승이 되니까 추측이 가능하죠. 2, 3, 4일 때 제곱, 세제곱, 네제곱 갔으니까 nx가 되면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돼서 기억 디귿이 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872번. 자, 함수의 개수를 세는 법 그랬는데, 이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수의 개수는 x, 정의에 있는 x의 선택권 수로 보면 돼요. 선택권의 개수.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x가 이렇게 돼 있고 y 이렇게 돼 있대. 뭐 그런 거보다 하면 되는 거고. 자, f1은 3으로 가야 되고요. f4는 5로 가야 돼. 자,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귀찮아도 써놓고 그림을 그리고 풀면은 좀 편해요. 1, 2, 3, 4, 5, 6이 있고 여기가 1, 2, 3, 4, 5, 6, 7, 8이 있고 1이 3으로 갔어. 짜게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4가 5로 갔어요. 이렇게 정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F1이 얼마야? F1이 3이란 말이죠. 3. 그러니까 F2하고 F3은 요 순서로 가야 돼요. 이 순서로. 그러니까 이 F2하고 F3은 3보다 큰 쪽에서 골라야 돼. 얘네 2하고 3은 3보다 큰 쪽에서 골라야 된다고. 몇 개 있어요? 3보다 큰 수가 5개가 있죠? 5개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지. 2하고 3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2개가 필요해. 그럼 요 4부터 8까지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요. 일단 선택을 하는 경우가 컴비네이션 C죠.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4하고 6이 7이 선택이 됐다. 그러면 그냥 이 순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2개를 선택하는 순간 2와 3의 짝이 정해지죠. 자리 못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얘네 짝이 정해지죠.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F4가 5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5하고 6은 5보다 작은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5하고 6은 5보다 작은 곳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몇 개에서 골라야 돼요. 4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되지. 마찬가지로 고르는 순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랐으면은 그냥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작아져야 되니까 5가 2로 가고 6이 1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부등호가 있게 되면은 개수만 정해주면은 순서대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뽑자마자 끝나요. 그래서 여기 정해주는 방법이 요만큼 나오고 여기 정해주는 방법이 요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배 법칙 적용해야죠. 각각의 경우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고배 법칙. 그래서 얘가 10이고 얘가 6이니까 곱해서 60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다. 자, 부등식이 있는 경우에는 원소를 뽑기만 하면, 대응될 원소를 뽑기만 하면 짝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뽑는 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보시면 x의 범위가 요거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고 y의 범위는 소수니까 2, 3, 5, 7, 9, 11 여기까지네요. 자, 그런데 조건은 뭐를 걸었어요? 1대1 함수이다. 그리고 fx는 홀수로 가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x에. y의 원소에는 2, 3, 5, 7, 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함수의 개수는 뭐라고? x의 선택권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함수값이 홀수로 했으니까 홀수만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가야 돼? 3, 5, 7, 11만 가야 돼. 얘가 쓰는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그 다음 1대1 함수기 때문에 0은 1이쯤한 곳에 못 가지. 그럼 몇 개 남아? 3개 남겠죠? 그 다음 1은 이제 나머지 2개 남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가지, 3가지,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곱의 법칙.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해서 24개의 경우가 생긴다. 자, 함수는 x의 선택권만큼 그 대응되는 것만큼 함수 종류가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x 선택권 위주로 선택권 개념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자, 874번 적당히 섞어놓은 건데요. 자, 1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은 등호학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 f1이 5로 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1, 2, 3, 4 이쪽이 1, 2, 3, 4, 5, 6, 7이야. 근데 1이 5로 갔거든? 근데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예요? x값이 커지면 함수값 작아져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f1하고 f1을 비교하면 누가 커야 돼? f1이 커야 돼. 연쇄적으로 2하고 3도 이렇게 3, 4도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끝이네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까 그랬죠.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면은 뽑기만 하면 끝나. 그럼 1이 5로 갔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5보다 적은 곳으로 가야 되거든.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4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 2, 3, 4니까 3개 필요하단 말이야. 3개를 고르는 순간 짝이 정해진다. 그래서 뽑으면 끝난다. 자, 이 아이디어가 성립을 했으면 나머지 똑같이 해주면 돼요. F1이 6으로 갈 수도 있거든. 그럼 F1이 6으로 가면 종류가 하나 늘잖아. 그러니까 선택권이 하나 늘어서 5개 중에 3개 고르면 되는 거고. 자, F1이 마지막으로 7로 가면 역시 마찬가지죠. 선택권이 6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6개 중에 3개 고르면 된다고. 이게 20이죠. 다른 케이스 없고,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합의 법칙, 이거랑 이걸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34가지의 경우가 생기겠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했는데, 이거 뒤로 뺀 이유는 역함수가 x, y를 바꿔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둘이 y 꼴 x의 대칭이에요. 그래서 역함수가 이렇게 y 꼴 x가 이렇게 있으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칭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역함수는 이거 대칭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y 꼴 x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거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역함수 안 구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 2차 함수니까 원래 이렇게 생겨서 그 대지축 2죠.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는 그래프지만 요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버리는 거예요. 이쪽을 버리니까 아이고, 여기만 남아있으니까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을 때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아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면 안 되고 구하기 너무 어렵죠. 루트나고 그러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은 누구와의 교점을 푼다? y = x와의 교점으로 풀어준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으면은 이 식하고 y = x의 교점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5x 플러스 4는 0이니까 x 값이 1하고 4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만나고 뒤에서 이렇게 만난 거네요. 이렇게 4에서 만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1에서 만나는 건데 어차피 이거 안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y = x하고. 역함수는 이거의 대칭이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y = x 위에와 원래 함수의 교점이 f 인버스 x와의 교점되는 거지. 그러니까 fx = f 인버스 x. 이걸 풀지 마시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 구하기 힘드니까 뭘로 풀어줘라? fx = x로 풀어줘라. 자, 요것만 익히면 끝이에요. x 값이 4고 y 값은 고민할 거 없죠. y = x와의 교점이기 때문에 얘도 4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16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푸는 문제는 물론 1차 함수니까 금방 구할 수 있지만 구할 필요 없고요. 누구랑 푼다고? fx와 누구랑? y = x와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요.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x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x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y좌표 얼마예요? 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y = x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y좌표 고민할 거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점하고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계산해주면 3루트2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또 마찬가지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어디서 구하라고? y = x와 찾아라. 이렇게 이거 이꼴 y = x 찾아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3x네요.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게 몇 점에서 만나고 그러고 두 점에서 만나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점에서 두 군이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x의 범위가 1보다 큰 상황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가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된다. 자, 이 단어는 어느 단어예요? 근해분리지, 근해분리.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이걸 y 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이렇게 되면서 1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조건 뭐였어요? 기억나나? 판, 대, 함. 앞부분에 구도사 원에 있던 거죠. 판별식 0보다 서로 다른 이니까 커야 되고요. 대칭 축이 0보다 1보다 커야 되고 함수값 1일 때 그래프 여기 찍혀야지만 이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다? a 플러스면 안 되겠네요. 이 함수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x가 1일 때 y 값이 양수여야 한다. 자, 세 개 다 만족해 줘야 돼.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9-4k 0보다 커야 돼. 축이 지금 그림상으로 2분의 3이기 때문에 축은 패스. 오케이. 만족했고요. 자, x가 1일 때 그럼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된다고. 따라서 k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k의 범위가 이거 둘이 같은 방향이네요. 둘 다 크단가? 아니죠.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도 되네요. 이거는 0대도 되네요. 1일 때 0대도 되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거 좋다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됐던 내용이야. 근의 범위가 있는 근의 위치 풀 때는 판별식,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꼭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푸는 법도 있어요. 자,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조금 쉽게 푸는 법은, 자, 시작은 똑같아요.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은
x가 1보다 큰 상황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꼴 x가 되는 게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k는 하고 넘기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 푸는 방법은 y 이꼴 k와 y 이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의 교점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 0이고 얼마냐? 3이에요. 근데 x의 범위가 1부터기 때문에 1이 한 이쯤 있을 거고 그래프 뭐만 나와? 1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그래프야 y 이꼴 k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 얘가 두 번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k의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냐면 여기까지 지금 두 점이죠.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y값 2죠. 2보다 크거나 같고 대칭축이 2분의 3이 대칭축이잖아. 이 꼭지점보다 밑에 있으면 돼. 자, 여기다가 2분의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2분의 9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4분의 9죠. 이거 밑에 있어야 되겠죠. 4분의 9. 이렇게 풀 수도 있겠다. 자,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레벨이 올라가면 이렇게 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절대값이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절대값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해주면 되겠다. 자, 문제 보면서 내용 설명해 드릴게. 자,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죠.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보다 적거나 같을 때. 등호는 둘 다 넣어도 돼요.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이건 어떻게 되냐? y는 마이너스 x 빼기 이렇게 되죠. 자, 그림을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있다고 봐봐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x 빼기 2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여기서 끊어주고 2보다 적을 때 이거라고 그랬거든. 요 그래프는 전체에다가 음수를 씌운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있던 거 위로 가고 위에 있던 거 들어갔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요거 좀 2보다 적을 때 오른쪽은 얘를 추측하면 되는 거니까 이 그림 추측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식수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위에 있죠. 전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y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f라는 그림이 원래 이렇게 생겼으면은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단 말이야. y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음수가 된 부분은 절대값 씌워지면은 부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밑에 있는 거 어떻게 해줘요? x축 대칭.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꺾어서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 그리고 밑에 부분만 꺾어서 올려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범위를 안 나누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y 이꼴 x 빼기 2다. 얘가 2죠. 어떻게 하라고? 위에 건 내비두고 밑에 거 꺾어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그렇고 나서 아이고 이거 그림을 괜히 주었네요. 뒤에 문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x축 y축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2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디서 꺾는다고? 2에서 꺾었죠. 이렇게 기울기 1짜리 마이너스 1짜리. 꺾어 올라간 요점은 2가 되겠죠. 이렇게 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저 직선의 방정식을 쳐다보면은 어떤 꼴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을 쳐다보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고 지나가는 점이 어디야? 지나가는 점이 0, 여기를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만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 만나는 점 여기 이렇게 될 때 기울기 찾아보세요. 기울기 얼마야? 두 칸에 한 칸이니까 이때 m이 2분의 1인 거거든. 자, 이때보다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때보다는 위로 올라가야지만 만나죠. 그죠? 그래서 m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 무한대로 커지면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끝인데 조심할 거는 이게 어떻게도 만날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한 바퀴 빙글 돌아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거 마이너스 1이면 둘이 평행하니까 안 만나는데 얘보다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이쪽은 작아지는 거예요. 음수는 갚할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자, 기울기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가 연장선이 쭉 있을 거기 때문에 평행한 걸 옆으로 틀어주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추가되는 범위 조심해야 돼. m의 값이 마이너스과 비교를 했을 때 같으면 안 되고 음의 기울기는 가파를수록 작은 거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적을 때 이렇게 답이 두 군데가 나와요. 자, 이거는 그림 아니고 풀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과 같이 풀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는 무슨 얘기냐. 절대값이 x에만 씌워놨죠. 이렇게 절대값이 x에만 씌워놓은 경우는 자, 식으로 확인해 봅시다. x가 양수인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x가 음수인 파트는 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앞에 도형에 이동해서 x의 부호를 바꾸면 뭐였죠? y축 대칭이었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x가 양수인 부분, 여기죠. 여기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내비둬라. 이렇게 내비두시고,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음수인 부분은 요 말이죠. 요 말이기 때문에 음수인 파트는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그림은 어떻게 한 거야? 이쪽 y축 대칭한 그래프를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y축 대칭이 이거 보고서 그대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로 가고 이 부분이 일로 오는데, 어차피 음수인 부분만 필요하니까, 음수인 부분은 양수였던 부분을 이렇게 대칭해서 갖다 붙이면 돼.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 자, 이 그림이 파란색이 만약에 y = fx였다고 해보고요. 자, 우리 빨간색으로 fx의 절대값 이걸 그리라 그러면은 x가 양수인 부분 오른쪽을 그냥 그대로 내비두시고 왼쪽은 얘를 지워버리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그냥 갖다 붙여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바꿔탄다 생각해주면 된다. 자, 나중에 또 더 자세한 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그래프 여러 개 있는 경우. 자, 이것도 이제 식으로 하면은 몇 군데 나눠줘야 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 군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일 때 문제가 되고 2일 때 문제가 돼.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잖아. 이때는 둘 다 음수예요. 여기는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야. 자, 이쪽은 마이너스를 극복했으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2는 극복했으니까 뒤에 거 음수고 이건 둘 다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적을 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있을 때 등호는 막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경계선 같은 값이니까.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색을 나눈 다음에 이때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거 부호 바뀌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x 플러스 4가 되니까 6이 될 것이고 이때는 앞부분 x 빼기 2는 아직도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요건 양수가 됐기 때문에 그냥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둘 다 양수니까 절대값이 있으나 만하고 그냥 쭉쭉 써버리면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식이냐면은 그림 그릴 데가 없네요. 위에다 그립시다. 자, 이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 2가 있으면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y = 6 상수함수로 오다가 y = 6으로 오다가 자,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좌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6이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죠.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넘어간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된다고. 자, 이렇게 범위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귀찮잖아.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신 다음에 실제는 어떻게 푸느냐면은 실제 문제 풀 때는 자, 보세요. 무조건 절대값을 꺾이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x축을 그린 후에 마이너스 4하고 2를 잡아요. 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봐.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은 y값이 뭐 나오죠? 6 나와요. 여기 찍어. 여기 지금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y값이 마이너스 6이죠. 여기 하나 찍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중간중간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이야.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 무조건 요거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은 이쪽은 둘 다 플러스, 이쪽은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 기울기 계산하기 편하죠. 기울기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2보다 크면 x가 사라져. 상수함수지? 이렇게 되는 거죠. 2보다 적어도 이게 절대값 부가 같은 부호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x 사라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거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꺾이는 점만 찾아서 중간은 연결해 주시고 오른쪽 왼쪽은 그냥 씩 보고 기울기 보고서 판단해 주면 된다고. 어쨌든 최대값은 여기가 6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둘을 빼주면 12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유형보도 끝났습니다.